인도네시아가 결국 대한민국에게 굴복했습니다.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보람의 개발 사업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4천으로 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1년 5개월 만인데요. 분담금을 명목으로 이득을 챙기려 수작을 부리다가 한국이 인도네시아 없이 순조롭게 전투기를 만들어가자 다급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니의 분담금 지급이 다시 논의될 것이 확실한데요. 그러나 이제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인니를 빼자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나 군 관계자들이 인니의 제압률을 원하더라도 국민들이 거부할 정도로 인니가 우리 국민의 미움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인니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생산 대수 감소로 인한 단가 상승과 수출 난항 가능성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런 수출의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니가 일으킨 문제를 지켜본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 믿을 수 없는 인니 같은 나라에 비행기 한두 대 팔자고 우리가 너무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무기 시장은 C-12B가 성립되는 그리 간단한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인니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블로핑이라고 사전에 이미 파악해 꾸준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고 인니를 결국 굴복시켰습니다. 돌아온다는 인니 기술진 역시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니와의 협력을 너무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항공업계가 현명한 대처로 큰 이익을 얻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국산 항공기인 T-500I 태국 수출이 목전 앞에 왔습니다. 지난 8월 2일 T-50의 수출이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공시됐습니다. 미로써 총 8대 3,500억 상당의 T-50 해외 수출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T-50 TH 수출 계약을 맺은 차쿤 타완장 태국 공군 중장의 축사까지 확보했는데요. 그는 태국군이 과거 T-50을 3단계에 걸쳐 조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거래에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네 번째 계약을 통해 태국 공군이 아세안 최강의 공군이 되는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T-500I 훌륭한 기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태국군이 기존에 애용하던 그리펜 전투기를 사지 않고 T-50을 구입했다는 점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스웨덴의 사브사가 만든 명품 단발 전투기인데요. F-18 호넷 전투기의 엔진인 GE404 엔진의 파생형인 볼보 RM12 엔진을 사용하는 단발 전투기입니다. 전장 14.1m, 전폭 8.4m, 5m, 최대 이륙 중량 14톤으로 전고 4 경량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T-50 이글을 개조한 FA-50 파이팅 이글의 전장 13, 1m, 전폭 9.4m, 높이 4.9m와 거의 비슷한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약한 전투기는 아닌데요. 중국 공군과의 모의전에서 보여준 성과만 봐도 얼마나 훌륭한 전투기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태국 공군은 중국 공군과 함께 임지-2015라는 이름의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중국은 자국의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켰습니다. Su-27SK, Su-27BK 각 2대에 순수 중국산 전투기인 J-110I 출격했는데요. 이에 대응해 태국은 자국의 최신 제임즈 39CD 그리펜을 출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4대 0로 태국 그리펜 편대가 단 한 대의 피해도 없이 4기의 중국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판정을 얻어냈습니다. 가격도 전투기치고는 저렴한 6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태국 공군은 추가 도입을 검토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태국이 선택한 것은 우리의 T-50 골든 이글이었습니다. 우리의 T-500I 태국이 그리펜의 추가 도입을 포기하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당시 태국 공군은 훈련기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체코산 A-39 훈련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태국 공군에게 훈련기를 훈련기로만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훈련기이면서 동시에 전투기로 활약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했는데요. 전투기 중 저렴하다는 그리펜도 태국의 입장에서 너무 비쌌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훈련기를 사자니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한 마음속 항공기들 뿐이었고 다른 성능 역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태국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대지, 대공이 무용무장을 달 수 있는 중국의 AL-15 훈련기와 우리 T-50 중 하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L-15 고등훈련기는 중국의 홍두항공공업 집단에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JH-를 개량한 JJ-7과 JL-8, JL-9 등의 훈련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군이 매우 빠르게 현대화하면서 기존 훈련기로는 조종사 교육이 어려운 신형기들이 속속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전술임무 리프트 임무가 가능하고 경전투기로도 활약할 수 있으며 애프터 버너를 이용해 초음속 비행도 가능한 새로운 훈련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JL-10이라고도 불리는 L-15인데요. 길이 12.3m, 폭 9.5m, 전고 4.8m, 최대 이륙 중량 9.5톤으로 우리 T-50보다 다소 작은 고등훈련기입니다. 엔진은 러시아 ZMKB 프로그레스사의 AI222K25F를 카피한 WS11 터보팬 엔진을 쓰는데요. 중국산 카피판답게 추력은 원본보다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엔진을 탑재하는 쌍발기이고 애프터 버너 역시 탑재했기 때문에 최대 마하 1.4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고성능 기체입니다. 또한 무장은 최대 사거리 22km의 PL-09시 단거리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날개의 각 2개소, 주익단 미사일 발사대의 2개소를 포함해 총 6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공대공 미사일, 폭탄, 로켓탄, 공대지 미사일 등 각종 무장을 장비할 수 있는데요. 2001년 9월 개발이 발표됐고 2002년 11월에 처음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약130 등 야크 시리즈로 유명한 러시아의 야코블레프 설계국과 협력해 개발했기에 금세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2006년 3월 13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미디로 요약하면 가격은 T-50 골든 이글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그리 나쁘지 않은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태국이 L-15를 구매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자는 T-5000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장의 참여와 신뢰성이 결정적이었는데요. T-50의 경공격 기형 개량기인 FA-50 파이팅 이글의 무수한 성능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FA-50은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임에도 블록 20 개량을 통해 AIM-9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을 통합할 수 있어 경공격기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고등훈련기 기반의 항공기가 지상에 대한 화력 지원은 물론 다양한 대공 미사일을 장비하고 공중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F-22와 F-35를 만들 록히드 마틴이 5세대 전투기의 조종사 육성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 개발한 전투기답게 속도와 기동성 역시 우수했는데요. 반면 중국의 AL-15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초음속 훈련기였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밀 가공과 금속 재련 기술이 떨어지는 중국산 엔진의 신뢰성이 최악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였고 무장 역시 떨어졌습니다. 태국 공군의 그리펜이 중국 공군을 상대로 훈련해서 4대 0으로 완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비가 시선 교전 능력에서 그리펜이 중국의 전투기들을 압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시선 교전 BVR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거리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공 미사일은 먼 거리에서 태국의 그리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비가 시선 교전에서 모든 결과가 결판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태국의 입장에서는 그리펜에 학살당한 중국산 전투기보다 대표적인 BVR 무기인 AIM-120 암람을 운명할 수 있는 T-50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로 T-50의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충분히 만족했는지 수년마다 추가 도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당분간 태국의 T-50 구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계약까지 포함해 T-50의 해외 수출 수량은 총 100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방산 관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무런 실적이 없어
대형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우리 항공기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2대, 4대씩 계약을 맺기를 반복해 100대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저한 전략과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엄청난 열정과 노력이 없다면 감히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연구진의 정말 엄청난 피, 땀, 눈물이 흘렸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 덕에 이제 T-50은 명실상부한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제대로 된 실적이 없어 항상 의심받던 과거와 달리 미 해군의 훈련기 대체 사업 등 초대형 사업에도 당당히 고개를 내밀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인데요. 이와 함께 우리 항공기 수출에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KF-21 보람의 개발에 인리를 무턱대고 끼워주려 할 리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 제작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반면 인리는 전투기 개발 기술력은 없지만 KF-21 동시 개발 참여국이라는 지위를 막용해 한국을 압박하며 또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일정보다 더 빠르면서 순조롭게 국산 전투기 KF-21의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당황한 인리가 이제는 제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만 분명한 건 지금 그들의 위치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